안녕하세요. 사람이 염치가 없어 봐야 얼마나 없을까? 그런 건 뉴스에서나 나오는 건가 싶었는데 이런 인간이 제 주변에도 있더라고요. 어디 좀 시원하게 털어놓고 싶어 타는 가슴을 안고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저는 결혼한 지 좀 된 30대 후반 여성이고요. 저한텐 동갑내기 신우가 있어요. 여기까지만 들어도 대충 누구 얘기하려는지 감이 오시죠? 우리 신우는 결혼 초반만 해도 저랑 잘 지냈어요. 동갑이기도 했고 자기는 안 해본 결혼을 제가 했으니 나름 동경의 눈빛을 보내더라고요. 언니, 우리 오빠 부족한 사람이지만 잘 부탁해요. 어릴 적부터 늘 티격태격했는데 막상 우리 오빠 장가 간다니까 눈물 나는 거 있죠. 에이, 뭘 그런 걱정을 해요. 오빠랑 잘 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나저나 언니는 나랑 동갑인데 연애 기간이 그리 길지 않은데 결혼하네요. 나도 우리 오빠처럼 남자 쪽에서 적극적으로 밀고 나오면 결혼했을 텐데 이게 너무 아쉬워요. 아, 맞다. 아가씨도 결혼 생각하는 남자친구가 있댔죠? 그런데 결혼하는 거 쉽지 않네요. 언니가 너무 부러워요. 저도 주변에 이런 걸로 고민하는 친구가 꽤 있어서인지 이때는 신우가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둘이 동갑이다 보니 통화하는 것도 좀 있었고 우리 신혼집에도 놀러오고 많이 친해졌답니다. 남편도 초반에 이런 모습들을 많이 고마워했고요. 어머니 역시 보기 좋다고 했었어요. 둘이 잘 지내니까 너무 보기 좋다. 그러니까 옛말에 시댁 갈등이나 시집살이 이런 건 다 옛말이야. 옛날에나 그러고 살지. 요즘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 무서워서 할 말 다 못하고 살아.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어. 엄마 안타깝지만 그런 말하는 자체가 시집살이야. 시대가 바뀌면서 시집살이라 느끼는 방식도 가지가지라니까. 엄마도 그러면 어디 가서 욕먹어. 얘는 내가 언제 뭐라고 하디? 나는 아들 장가 보내고 아주 속 시원한 사람이야. 나는 다른 시어머니들이랑은 다르다고. 어머니는 극구 반대하며 자기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우기셨지만 말도 마세요. 결혼식 당일에도 얼마나 우시던지 아주 사연이 많아 보였어요. 심지어 나중에 사회자한테 마이크를 뺏어가지고 꼭 한마디만 하겠다고 하셔서 모두들 당황시켰어요. 우리 영환이가 결혼했다고 엄마 모른 척 하지 말고 계속해서 같이 행복하게 우리 모두 잘 살아야 돼. 결혼했으면 더더더 잘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여러분, 우리 병환이랑 우리 며느리 너무 이쁘고 멋지죠?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화장이 다 번져가면서 앞으로 꾸벅하고 몸을 숙여가며 인사를 하시질 않나. 맞은편에 있던 우리 친정엄마는 엄청 당황했었어요. 야, 살다 살다 그런 코미디는 처음 본다. 자기 아들 결혼식에서 저렇게 지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이 어딨어? 딸 보내는 나는 뭐 할 말이 없나? 안 그래도 저 역시 좀 찜찜했는데 나중에 신우가 두고두고 자기 엄마한테 뭐라고 해줘서 고맙긴 했어요. 엄마, 내가 그날 얼마나 창피했는지 알아? 새언니가 얼마나 부담스럽겠어. 아가씨 저는 괜찮아요.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런 식으로 제 편을 들어주기도 했으니 우리 사이는 무던하게 지냈어요. 하지만 중간에 제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듣더니 각각 의견이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신우의 개념 있다. 일반 신우들 같으면 자기 엄마 치부 저렇게 먼저 말 안 해. 혜선이 너 좋은 신우 만났다. 나는 그래도 별로 마음에 안 놓이는데 너무 안 믿었으면 좋겠어. 왜? 저 정도면 괜찮은 신우이 아니야? 자기가 먼저 나서서 맨날 저렇게 내 편 들어줘. 시댁 가면 나 과일도 못 갖게 하고 음식도 늘 같이 준비하고 얼마나 착한데. 그러자 반대 의견을 냈던 친구는 혀를 찢찢 차더라고요. 그래도 씨는 씨야. 위급한 일 닥쳐봐라. 거기서 진짜 마음이 나오는 거라니까. 괜히 믿고 속내 다 털어놓고 의지하고 그런 바보짓은 하지 마. 나처럼 시댁에 코 깨어 끌려다니는 인생 된다 너.
이 친구는 친구랑 사이가 한번 틀어져서 대판 싸우고 이혼 문 앞에까지 갔던 애라 좀 예민하긴 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 경우와는 별개로 생각했는데요. 시간이 지나니 이런 조언들은 어떻게든 참고해두는 게 맞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신우 역시 일반적인 신우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그런 자기 모습을 좀 잘 감추려고 했던 거죠. 이번에 엄마 생신에 언니 너무 많이 하려고 하지 말아요. 그냥 다 같이 뷔페만 가면 될 것 같아. 뭐하러 힘들게 음식을 하고 그래. 아,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그래도 어머니 서운해 하시던데요. 케이크 사고 간단하게 출장 뷔페 불러서 음식 좀 차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자 신우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럼 기왕 그럴 거 케이크는 제가 사갈 테니까 언니는 딱 갈비찜이랑 미역국 2개만 해주시면 어때요? 엄마 밖에서 먹는 거 싫다고 하고 근데 집에서 자기 온전히 해주는 것도 아니고 출장 뷔페 부르면 또 기분 나빠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저도 음식 솜씨가 좋진 않은데 요즘 재료랑 다 파는 데 있으니까 제가 알아보고 사이트 주소 보내줄게요. 그쪽으로 주문해서 받아보고 받아서 그냥 끓이기만 하면 돼요.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서 신우는 제 생각을 하고 배려해준답시고 자기 엄마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다 주문하더라고요. 언니, 엄마 생신날 언니네 집에서 할 거니까 일찍 가도 돼요? 엄마가 전부터 가족들 다 모아놓고 생신 파티하는 거에 쓸데없이 꿈을 갖고 있거든요. 가서 풍선이라도 좀 불어서 달고 꾸밀까 해요. 네? 저희 집이요? 어머니 댁으로 모이는 거 아니에요? 저희 집 좁고 아직도 집들이 선물 안 푼 게 있어서 불편한데? 에이, 생신을 엄마 집에서 하면 엄마가 다 치우고 손님 맞이해야 되잖아요. 그냥 조금만 치우고 오빠한테 도와달라고 해요. 아님 전날 제가 가서 같이 치울까요? 이러면서 결국 신우가 전부 생각하고 계획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았어요. 남편한테 얘기하니 뭐가 나쁘냐고 하더군요. 왜? 정연이가 알아서 다 미리 저렇게 얘기해주면 좋잖아. 당신도 우리 엄마 성향 몰라서 맞추기 힘들어하고 괜히 서로 어긋나는 것보다야 낫지. 근데 그걸 왜 나 혼자 해야 돼? 당신은 당신 어머니 생일인데 관심도 없다? 나 혼자 하는 게 당연한 거야? 아, 그건 절대 아니고 당신이 말해주면 나도 도우려고 했어. 준비하고 있었다니까. 좀 답답했지만 우선은 무던히 어머니 생신을 치렀고요. 이때도 은근하게 신우가 저와의 친분 속에 본인이 하고 싶은 것들을 쓱 들이밀려는 게 느껴져서 미묘하게 짜증이 났어요. 그러니 저도 가뜩이나 피곤한 날, 이날 더더욱 신우가 안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슬쩍 제 의견을 티냈답니다. 아가씨, 밥 먹고 다 같이 외곽으로 나가는 건 좋은데 저도 여기 정리하고 내일 저희 친정 식구들 주무시러 오셨어요. 저는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언니 빼고 우리만요? 그게 말이 되나요? 그렇다고 오빠까지 남기면 그건 가족끼리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야 되는데요? 정리 제가 지금부터 같이 도울게요. 오빠 빨리 와봐. 같이 좀 치우자. 그러면서 끝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엄마 생신에 우리 집에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생일 파티하고 멀리 남양주 쪽으로 다 같이 경치 보러 가는 것까지 해내더라고요. 그러니 저는 그 뒤로 점점 신우가 피곤해졌고 남편은 이런저런 지적했어요. 정연이랑 자매처럼 붙어 다니더니 요즘은 왜 통화도 안 해? 좀 만나서 차도 마시고 그래. 걔 지금 남친이랑 결혼하는 것 때문에 신경 쓰던데. 나도 바쁘고 할 일이 많으니까 못 만날 것 같아. 아가씨 일은 아가씨가 알아서 하겠지. 왜 그래? 정연이한테 뭐 서운한 거 있어? 그럴 게 뭐가 있겠어. 전혀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 말은 이렇게 했지만 저는 어머니 생신 때 신우의 싹을 뒤늦게 알아봤어요. 이러니 자기는 시집살이 안 시킨다. 나는 개념 있는 신우다. 이런 척하는 사람들이 더 고단수고 무섭더라고요. 근데 거리를 두려고 했던 저에게 큰 난관이 하나 생겼답니다.
이게 왜 제 문제가 되는 건지 웃긴데 그건 바로 신우의 결혼 문제였어요. 어머니는 진즉 불만을 잔뜩 갖고 계셨답니다. 진짜 어딜 봐도 우리 명환이 같은 멀쩡한 남자애들이 없다니까. 정연이 저기 집에도 똑똑한 척은 혼자 다 하더니만 결국 저런 놈을 신랑감으로 골라오냐? 아니 남자애가 너무 날라리 같잖아. 3살이나 어리고 저게 남편 구실이나 하겠어? 그쪽 예비시댁에서도 반대 많이 하신다 들었는데 그래서 더 피곤한가 봐요. 아니 지들이 뭔 주제라고 감히 반대를 하고 앉았대. 우리 정연이가 지들 아들보다 3살 많은 것 같고 자꾸 물고 늘어진대잖아. 진짜 괘씸하게. 저번에 뭐라더라? 지 아들은 급할 게 없대. 여자 나이가 많으니까 급하면 급한 대로 우리 보고 신혼집 자금을 좀 부담하래. 그것도 적당히도 아니고 많이. 들어보니 시작부터 이러면 이건 틀린 결혼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근데 세상 만사 쉽게 안 돌아가니까요. 나는 그래서 그렇게 쌍심지켜고 안 된다 반대했는데 문제는 저놈의 기집애야. 그놈 아니면 안 된다고 자꾸 그러면 임신해서라도 결혼한다고 윽박지른다니까. 똘똘한 척은 다 하더니 남자의 잘못 만나고 아주 눈이 뒤집어졌지. 이건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그렇게 머리 잘 돌아가는 척 하더니만 자기 마음이 약해지는 대상 앞에서는 너무 멍청해 보이더라고요. 그냥 한심하게 여기고 말려고 했는데 이날 어머니가 우리를 부른 이유가 따로 있었답니다. 전 단번에 거절해버렸는데 너무 화가 나서 마음이 막 부글부글 거렸어요. 니네 부른 이유는 이것 때문이야. 내가 뭐 때문에 불렀겠니? 부모 마음이야 당장 다 판 깨고 싶지만 정연이 쟤는 곧 죽어도 안 된대잖아. 그놈이랑 결혼해야겠대. 지금은 헬스장 하고 있는데 곧 더 넓혀서 돈 많이 벌 거라나. 그러면서 신혼집 자금은 결국 지가 보탠다 하더라고. 대출도 받고. 아 그러시구나. 근데 저희는 왜요? 그게 너희도 좀 보태는 게 어떻겠어? 아니 단도직입적으로 말해서 그냥 보태라고 부른 거야. 네? 그걸 저희가 왜 보태요? 저희도 신혼집 대출이 대부분이에요. 저희 거 갚는 것도 지금 꽤 많이 남았어요, 어머니. 저는 평소답지 않게 정색하고 세게 쏘아붙였어요. 왜냐면 저희가 신혼집 얻을 때 아들 장가 보내라면서 어머니는 많이 해주신 게 없거든요. 내가 뭐 얼마나 많이 보태라고 하더냐? 그냥 상황이 그렇다고 한 거야. 그렇게 빽거리면서 반대할 줄 몰랐다. 너 정연이랑도 잘 지내면서 네 신혼 시집 가는 거 그거 조금 못 도와주겠어서 그러는 거야?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죠 어머니. 저희도 당장 생계가 달린 일이고 그거 보태면 우리도 힘들어지는데요. 그건 들어드리기 힘들겠어요. 저는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러고도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씩씩거리며 집에 돌아왔고요. 남편은 제 눈치를 보더니 슬쩍 얘기를 꺼내더군요. 엄마도 답답해 하시는 게 저쪽 시어머니가 장난이 아니래. 돈돈돈거리면서 무슨 청구서 내밀듯 결혼 갖고 갑질하나 봐. 더 좋아하는 게 죄니까 정연이가 지금 쩔쩔매긴 하는데 아무튼 뭐 며느리들 줄 섰다고 자긴 결혼 안 시키면 그만이라고 한대. 그러니 엄마도 짜증이 나는 거야. 그러면 그건 온전히 아가씨가 해결할 일이지. 이렇게 오빠네 힘까지 빌려야 돼? 신혼 결혼하는데 당연하게 돈 보태야 되는 집이 어딨어. 그걸 어머니는 저렇게 서운해 하시니까 나는 되려 서운해. 그러니 남편도 더 얘기하다 말았고 우리는 며칠간은 이 화제를 일부러 피했어요. 근데 갑자기 신우 톡 프로필 사진이 바뀌었고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아가씨 결혼하시는 거야? 어떻게 일이 이렇게 진전이 된 거야? 그러게 결혼한다고 하더라. 얘기가 그렇게 됐어. 지금 웨딩 촬영 알아본다고 살 뺀다고 난리야. 저렇게 좋아할 줄 누가 알았겠어. 그러면서 남편은 계속 자기 동생이 짠하다는 식으로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 무렵쯤 아버님 생신이 돌아왔는데요.
사실 이때부터 낌새가 안 좋았어요. 시댁이 언제부터 제 생각을 해줬다고 저를 생각해서 밖에서 먹자고 하더라고요. 저번에 혜선이가 내 생일상 차린다고 너무 고생했으니까 아버님 생신은 밖에 나가서들 먹자. 그러게 그때 언니가 너무 무리했어. 나도 집에 와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 저는 별로 기쁘지 않았지만 그러려니 했는데 그날 가서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것도 어머니랑 신우가 아버님 입단속을 잘했으면 그냥 넘어갈 뻔했던 아주 끔찍한 일이었어요. 이번에 명환이가 크게 힘써줬으니까 정연이 너도 오빠 고마운 줄 알고 살아. 그 기생오라비 같이 생긴 놈이 뭐가 좋다고 이렇게 가족들 애간장을 다 이렇게 만드냐? 저는 이때 죽을 먹다 눈이 퍼뜨겼고 바로 남편을 쳐다봤는데요. 한겨울에 얼굴에 습기가 가득 차서 제 눈치를 보는 자체가 찔릴 짓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이 뭔 힘을 써줘? 아가씨 결혼하는데 당신이 힘을 써? 설마 당신 돈 보탰어? 나 모르게? 아이 그게 아버지도 참 진짜. 그러니 제가 눈치챈 걸 알고 일순간 테이블 앞에서 침묵이 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입을 뗀 건 신우였고요. 저기 언니, 저도 약간 기분이 나쁜데요. 언젠간 말을 해야 될 것 같았으니까 오늘 말할게요. 막말로 우리 오빠가 저 결혼하는데 돈 좀 대준 게 그렇게 억울하세요? 이건 남매 간의 일인데 너무 일일이 다 간섭하고 그러신다. 저 좀 기분 나빠요. 하지만 저는 이때 정상으로 머리가 돌아가던 때가 아니었어요. 왜냐면 2년 뒤 신혼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 아픈 와중에 분명히 남편이 목돈을 신우한테 대준 게 분명했거든요. 우리도 애기 가지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런 상태면 뒤로 쭉 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가씨, 그래서 저희 남편이 얼마나 보태주던가요? 이 말에 자신있게 따지려던 신우도 일순간 입을 다물었고 차가운 침묵만이 끼얹어 있었어요. 당신이 대답해. 얼마 보탰어? 설마 우리 대출 갚으라던 거? 그거 말고 어디 비상금이라도 갖고 있었던 거야? 어디서 돈이 났대? 분위기는 점점 험악해졌고 실랑이를 벌인 끝에 남편이 4천 정도 됐다는 사실을 알게 됐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그럼 이게 무슨... 그러자 그렇게 당당하게 구시던 어머니 아버님도 입을 다무셨고 신우는 저한테 뭐라고 하지도 못하면서도 화가 나서 얼굴이 뻘개져 있었어요. 저는 큰맘 먹고 말했죠. 아가씨, 정말 죄송한데요. 그 돈 다시 받아야겠어요. 돌려주세요. 뭐라고요? 남편도 옆에서 놀라 뭐라고 막으려던 걸 제가 손을 뿌리치고 말했어요. 저희 신혼집 와보셨지만 얼마나 자꾸 비좁은지 아시잖아요. 그것도 제 돈 반, 이 사람 돈 반에다가 은행에 힘 빌려서 얻은 거예요. 둘이 맞벌이하면 그거 갚느라 죽겠는데 저희는 이 집에서 언제까지 살아야 돼요? 애는 언제 가지고요? 우리가 무슨 30평대 10억 넘는 아파트 살면서 4천 대준다 해도 대책 없을 판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돈을 보태주다니. 저는 이 말하다 울컥해서 잠깐 멈췄고 저를 제외한 시댁 식구들은 쥐죽은 듯 제 입만 쳐다보고 있더군요. 더 긴 말 안 할게요. 이 상태면 저는 저와 오빠 결혼 생활 미래가 없다 보여요. 이번 주 안에 다시 되돌려주시고 아가씨의 결혼은 되도록 별탈 없이 잘 진행되길 바랄게요. 그리고 저는 일어서서 나와버렸어요. 남편은 그리고 나와서 저에게 이런 설득은 했지만 가차없이 거절당했고요. 여보,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고 나가는 게 어딨어. 나중에 다 돌려받으면 되잖아. 일단 급한 불만 끄자는 건데 왜 이래 진짜. 자꾸 그렇게 물고 늘어질 거야? 나 더 심한 얘기도 할 수 있어. 이쯤에서 그만 말해. 그리하여 결국 2주 만에 돈은 되돌려받았고 저 역시 신우와 2번 다시 안 볼 생각으로 질러버린 일이었어요. 급기야 저도 설마 했지만 실제로 이런 걸로 파혼하는 커플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런 걸로 문제가 될 거면 진즉 헤어지는 게 맞지 않나요?
저는 어머니로부터 아주 불같은 원망의 전화를 받았답니다. 너 때문에 우리 정연이 결혼 다 무너지고 엉망진창 됐어. 너 어떻게 생각하니? 네 신우 앞길 다 망가뜨려 놓고 너는 밥이 넘어가? 그게 왜 저 때문이에요? 아니 그럼 아가씨는 정말 그것 때문에 파혼하신 거예요? 그 악어같이 생겨먹은 여편네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던지 정연이가 대출까지 받아서 가져간 8천은 택도 없다고 1억 5천 맞춰오라고 하는 덕에 우리도 뒤엎긴 했는데 아무튼 너 그러는 거 아니야. 어머니 우선은 저 일하고 있어서 그만 끊겠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실 이게 제 탓인 것만도 아니잖아요. 택도 없이 아들 갖고 장사해 가며 저 금액을 불러댄 저 집은 외려 저런 집에는 큰 소리도 못 치고 말이에요. 근데 저와 남편은 극도로 사이가 나빠졌고 얼마 뒤 남편은 저에게 폭발했어요. 당신 때문에 정연이가 지금 우울증 걸려서 말도 못하고 집에서 밥도 안 먹고 저러고 있어. 애가 나이가 몇인데 그냥 애지간해서 뭔 수를 써서라도 시집가게 오빠가 인생 처음으로 보태준 건데 꼭 그렇게 칼같이 잘랐어야 됐어? 더 말할 가치도 없으니까 그만 얘기해. 나 대출 갚겠다고 밖에서 당신이랑 똑같이 열심히 일하고 들어온 사람이야. 그리고 말을 끊어버렸는데 한 달 뒤쯤 어머니가 김장한다고 하도 난리를 피우시는 바람에 시댁에서 어쩔 수 없이 갔거든요. 그날 아주 거북하게 신우를 마주한 순간 저도 슬쩍 놀라긴 했어요. 스트레스로 얼마나 안 먹은 건지 말라 비틀어져 가지고는 얼굴 혈색도 나쁘고 뭐라고 옆에서 말을 하는데 입에서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속도 다 엉망이 된 것 같더라고요. 왠지 모를 죄책감이 올라오고 저는 너무 불편해졌어요. 꿋꿋하게 제 잘못은 없다 생각하던 중 이날은 신우 얼굴을 보니 저도 움찔했으니까요. 그런 와중에 돌아오는 차에서 남편도 동생 안쓰러워 죽겠다고 하고 왠지 모를 가시방석에 앉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 시기쯤 남편하고 친정에 다녀왔고 엄마가 저랑 남편 앞에서 상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소리가 시댁까지 들어간 겁니다. 저희 엄마가 상가를 하나 갖고 계신데 공실로 비오던 기간이 늘어나니까 걱정이 많으셨거든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했고 시어머님이 저희 친정엄마한테 직접 연락하셔서는 그 가게를 좀 쓰고 싶다고 말씀하셨다더군요. 딸이 파혼 후 의욕을 잃고 저리 살고 있는데 가게라도 하나 해주면 다시 예전 모습 돌아오지 않을까 싶다며 눈물로 사정을 했다는 겁니다. 엄마도 같은 딸 둔 부모로서 사돈이 저리 울면서 말하는데 가슴이 많이 아프셨다 하더군요. 그니까 2년 계약 중에 6개월은 임대료 없이 들어와도 된다고 해라. 뭐? 그게 말이 돼? 하지만 엄마는 그냥 그 자리가 계속 비어 있으니 그러느니 요즘 평판 좋은 예쁜 케이크 집이라도 들어오는 게 낫다 싶었나 봐요. 처음에는 저도 반발을 했지만 사실 저도 찜찜하기도 했고 나중에 남편을 통해서 이 얘기를 슬쩍 전했어요. 그러자 남편도 약간 누그러진 태도로 들었고 곧장 신우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나 지금 얘기 들었어요.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정말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엄마가 6개월 정도까진 그냥 사돈 처녀한테 좋은 마음으로 지원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일단은 아가씨도 지금 힘들 때니 이제 더 이상 이전 일은 화제에 올리지 마시고 기회 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저도 약간은 자포자기한 느낌으로 이때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란 마음으로 말했어요. 언제건 하고 싶었던 일이잖아요. 기회 있을 때 해보세요. 저희 엄마네 상가야 역세권이나 노출 잘 되어 있고 전에도 아가씨가 딱 저만한 곳이었으면 좋겠다 했잖아요. 엄마도 그걸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자 이 말에 대해 신우는 간만에 의욕을 올려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제안을 곧장 받아들였어요. 하지만 다들 좋은 마음으로 이렇게 서로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할 때는 언제나 초기에만 반짝 좋은 것 같아요. 뒤로 갈수록 아수라장의 엉망진창인데
저나 엄마, 당사자인 신우까지 왜 깊게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왜냐면 리모델링 하던 과정부터 신우는 우리 엄마랑 트러블이 생겼거든요. 하지만 엄마는 우선은 이악 물고 참으셨어요. 됐어. 원래 이건 그 앞에 떡집이 엉망으로 해놓고 간 거라 네 신우 말만 따라 아무리 6개월 임대료 없이 해준들 시작할 때 확실할 걸 해야지 뭐. 됐어. 너도 혹여나 그걸로 싸우고 그러지 마. 기가 막혀서 월 200 임대료 내는 곳을 6개월간 안 받는다 했음. 그 정도는 지가 알아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생각할수록 열받네. 나 한동안은 여기 신경 끌래. 신우 꼴 보기 싫어서 안 되겠어. 그렇게 해서 억지로 눈 감고 저는 남편과 가게 얘기도 잘 안 하고요. 서로 양가 쪽 얘기는 잘 꺼내지도 않았어요. 근데 좀 지나면서 보니까 신우는 우리 엄마가 보수해주고 자기가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고 난 뒤에도요. 그렇게 열심히 신경 써서 하지도 않더라고요. 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그전에 떡집 하던 젊은 아가씨들도 저러진 않았어. 나가보면 무슨 툭하면 가게 문 닫는다. 자세한 거 뭐 인터넷으로 확인해라. 이런 종이만 푹 찢어놓고 붙여놓은 거야. 젊은 사람들은 인터넷으로 일일이 체크하겠지만 내 또래 사람들은 그렇게 맨날 툭하면 닫는 쿠키집에 뭐하러 가냐. 장사할 줄을 모르네 진짜. 아닌 게 아니라 무슨 한 달에 2주가량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예요. 급기야 엄마가 나중에 저한테 약간 예민해서 말씀하셨어요. 아니 사돈 처녀는 장사해서 돈 벌 생각이 있긴 한 거야? 벌써 3개월이 넘었는데 가게에 붙어있는 꼴을 못 봤어. 임대료 6개월 넘어가면 이제 자기도 돈 줘야 되는데 저래가지고 줄 돈이 있나 싶어. 얼마 전에 여기 자리 물어보는 전화도 왔는데 괜히 줬나 싶다 진짜. 이러니 저도 신경을 안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게다가 남편 얘기를 들어보니 또 우울증에 터졌다는 거예요. 환장하겠더라고요. 걔가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저렇게 마음을 못 잡겠어. 파혼하고 나서 그놈이 다시 잡는다고 뭐 연락 왔다가 잠적했다가 그렇게 마음을 갖고 뒤흔드나 봐. 이런 말하기 좀 그런데 진짜 별로야 정말. 당신은 당신 동생만 짠하지? 이렇게 배려해주는 우리 엄마 입장은 뭐가 돼? 내가 이제 엄마 볼 낯이 없어. 우울증이고 다 싫으면 하지 말라고 해. 뭐? 왜 그렇게 말해? 응원은 못해준 망정. 진짜 당신 냉정해? 이런 얘기들은 쭉 반복됐고 당연히 가게는 6개월이 넘어가도록 수익을 낼 리가요. 심지어 냉동으로 배달된 식재료들도 3일 넘게 그냥 방치되질 않나. 그래놓고 우리 엄마한테는 이렇게 반박했대요. 나 이제 네 신우 전화만 와도 화가 치밀어. 지가 가게 제대로 안 나온 거 인정한대. 대신에 그래서 수익을 못 냈고 실상 사용한 기간이 얼마 안 된대. 그러니까 나보고 임대료 못 낸 기간을 더 빼달란다. 미친 거 아니냐? 뭐? 자기 입으로 빼달라 했어? 지금 그 가게 내준 지 1년 1개월이야 정확히. 이번에 무료로 쓴 지 6개월 지나고 지금까지 단 한 번 임대료도 안 내놓고 그거 개월수 쳐서 달라고 닥달을 했더니 나보고 깎아달란다. 당연히 저는 화가 났고 엄마한테 말했어요. 엄마, 그 자리 그냥 썩히지 말고 차라리 누구건 없는 게 낫겠어. 저렇게 팔이 날리고 사람 없는 데 팍팍 나는 가게에 누가 의욕 갖고 새로 들어오려고 하겠어. 이제 내 눈치 보지 말고 할 말해. 나가라 그래. 저희 엄마는 더 못 버티고 그만 신우에게 쓴소리를 했고 결국 빈 가게로 폐업 수순을 밟게 됐답니다. 근데 말이죠. 사람들이 진짜 염치가 없어도 징글징글하게 없어요. 곧장 어머니가 만만한 저한테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가게 자리가 안 좋으니까 매출도 안 나고 이익도 못 본 걸 갖다가 꼭 그렇게 따박따박 다 받으셔야겠대. 그거 좀 깎아달라고 말한 게 그렇게 기분이 나빠서 나가라고. 예, 세상에 진짜 네 신우 말로는 가게 앞에 사람이 하나도 없다더라. 그게 우리 탓만 할 일이야. 저는 어머니랑은 대충 전화를 끊었고
자꾸 우리 탓으로 돌리는 게 싫어 퇴근 후 가게 앞으로 가봤어요. 우선 밖에서 제가 대충 봐도 뭘 파는 가게인지 컨셉도 확실하지 않았고 멋만 잔뜩 부린 느낌이 강하더군요. 내부는 불이 꺼져 있었고 저는 거기 잠깐 서 있다가 바로 옆 부동산에 갔어요. 근데 여기 부동산 아저씨가 하시는 말씀에 아주 세차게 충격을 받았답니다. 진즉 이쪽부터 와야 됐었나 봐요. 거기가 장사가 안 되긴 왜 안 돼? 상권은 좋잖아. 그 앞에 떡집도 어린애들이 깽판을 쳐서 그렇지 그 전에 했던 샌드위치 가게도 잘 됐어. 단지 장사할 생각이 없어 보이더라고. 이번 가게는 장사할 생각이요? 그건 제가 봐도 그래요. 뭘 파는지도 모르게 저렇게 영어만 잔뜩 붙여놓고 앞에 뭐 진열해둔 것도 없고. 젊은 부부들이 뭘 그렇게 게으른지 원. 부부요? 여자 혼자 하는 가게인데? 무슨 여자 혼자야. 맨날 남자가 옆에 있더만. 비슷한 또래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붙어있는 거 보니까 남편인가 했는데 말이야. 저는 여기서 얘기를 대충 마무리한 뒤 서둘러 얼른 가게로 뛰어갔어요. 분명히 밖에서 볼 땐 불이 꺼져 있는 듯 했는데 날이 어둑해지니 안에서 작은 조명등을 켰더라고요. 그 희미한 불빛을 보니 사람이 있는 것 같았고 저는 문틈으로 내부를 계속 들여다봤어요. 근데 신우는 우리 엄마로부터 나가란 소식을 들었으니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요. 와중에 안쪽에 웬 남자 얼굴이 얼핏 보이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숨을 훅 들이켰고 얼핏 몇 번 사진으로 봤던 그 얼굴, 신우가 파혼했다던 그 남자, 바로 그 남자의 얼굴임을 확인했어요. 세상에, 파혼해서 헤어졌다더니 이게 무슨... 역시나 아예 완전 타인인 부동산 아저씨 눈으로 보기에도 부부로 보일 만큼 둘 사이는 아주 좋아 보이더라고요. 안 되는 가게 폐업하고 나가느라 우울해 보이는 얼굴도 아니고 너무 밝고 신나 보였어요. 전 그러고 곧장 골목을 돌아 나와 바로 남편에게 전화해서 얘기했는데요. 왜 이 사람은 언제나 제 상상을 뛰어넘는 걸까요? 아, 그게 저기 당신도 알았구나. 그 알고 보니까 그냥 거기 남자 쪽 엄마가 허락을 안 한 것뿐이고 둘이 헤어진 건 아니었더라고. 뭐? 그게 지금 말이 되는 거야? 둘이 파혼했고 아가씨 힘들어 보여서 나랑 우리 엄마랑 이렇게까지 배려를 한 건데. 그거야 당연히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근데 정연이 자체는 너무 안 된 거 맞잖아. 그리고 큰 마음 먹고 애가 돈에 상처받아서 돈 좀 벌겠다고 여러 번 가게인데 1년 겨우 채우고 파업이니까 위로 좀 해주려고. 위로? 당신 뭔가 말하는 모양새가 이상하다? 혹시 나 몰래 또 뭐 돈 보내주고 그런 거 아니지? 아이 참 무섭게 왜 이래. 당신 지금 어디야? 말 돌리지 말고 똑바로 말해. 나 알아내려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으니까 조금 더 숨기지 말고 말해. 그러자 남편은 한숨을 쉬며 진짜 믿을 수 없는 얘기를 털어놓더라고요. 그게 저대로는 안 될 것 같아서 너무 우울할까 봐 엄마랑 아버지랑 떨어져서 어디 작은 원룸이라도 얻으라고 했거든. 그래도 돈 1,000만 원이 있어야 보증금이라도 하고 여자애 혼자 사는데 위험하지 않은 곳을 얻으려면. 나 돌겠다. 1,000만 원? 그렇게 지금 바로 빼줄 1,000만 원이 당신한테 있었어? 이게 말이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월 임대료 200을 6개월 동안 안 받고 자리를 내준 거야. 그건 감사한 줄도 모르고 지금 자기 동생만 보여. 여보, 내가 그건 감사하게 생각한다 했잖아. 왜 이렇게 자꾸 따지고 들고 사람을 질리게 해? 나는 파혼이 벼슬인지 오늘 처음 알았어. 가게 잘 안 되고 폐업하고 나가는 순간에도 엉망으로 해놓고 돈 없다고 복구 못한다고 우기더니 그 와중에 당신한테 1,000만 원을 용돈이라고 받아갔다고? 남편은 이때부터 쩔쩔매며 말이 마구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파혼은 맞는 말이긴 해. 둘이 놀고 있는 꼬락선을 보니까 헤어졌던 낌새도 없어 보이던데. 똑바로 말해. 하나도 숨기지 말고 제대로 말하라고.
그게 신혼집 물 건너가고 그 집에서 반대하는 건 맞아. 그래도 저기 우리 장모님이 가게 해주셔서 그나마 뭘 좀 한다고 얘기를 해서 그것 때문에 그쪽 집에서도 조금은 인정을 받았는데 그냥 솔직히 말할게. 그러지 말고 당신이 장모님께 말해서 가게 좀 더 연장해주면 안 돼? 뭐라고? 내가 그 임대료 낼게. 1,000만 원으로 낼 테니까 애 일단 시집 갈 때까지만 가게 멀쩡히 하고 있는 걸로 보이고 싶어서 말이야. 그 가게 보고 그쪽 시어머니도 우리가 돈이 아예 없는 집은 아닌가 보다라고 생각했나 봐. 사실 아까 원룸 얘기는 핑계고 좀 가게 더 붙들고 싶어서 나라도 장모님 찾아가서 사정하려고 했어. 와, 미치겠네. 당신 돈이 곧 내 돈이고 우리 부부 둘 모두의 재산인데 당신 진짜 미쳐버렸구나. 제가 완전히 정이 털려 강경한 모습을 보이자 남편도 이때부터 세게 나오더라고요. 당신 말을 무슨 그렇게 해. 솔직히 장모님의 상가 쪽에 아예 문제가 없는 건 아니지. 말이 역세권이지. 3번 출구 쪽도 아니고 6번 출구 쪽이면 다 뜨내기들 뿐이잖아. 외곽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거기 들러서 얼마나 쿠키를 사겠어. 괜히 그걸로 더 의시되고 애한테 상처만 준 거 맞잖아. 그러니까 애가 출근한 맛이 나겠어? 나 정말 더 얘기 못하겠다. 이런 인간이랑 내가 말꼬리 잡지 말고 당신도 책임 있다고. 솔직히 얘기 더 깊게 파보면 뭔 얘기 나올 줄 알잖아. 내가 조용히 총각대 갖고 있던 비상금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니 당신이 다 망쳐놨잖아. 이미 당신은 책임질 상황이었어. 장모님이 상가해 주신 걸로 자꾸 1년 내내 우려먹고 정연이 결혼 무산되면서 입었던 상처 생각하면 솔직히 당연히 받아도 되는 대가야. 저는 그냥 이쯤에서 얘기를 마무리 져야지 싶어 말을 꺼냈어요. 그래, 그렇게 책임거리니까 알아서 해줄게. 나도 집으로 갈 테니까 당신도 얼른 짐부터 싸. 뭐? 짐은 무슨 짐이야? 뭔 뚱딴지 같은 소리를? 나 지금 집으로 가는 길이고 당신도 얼른 와. 책임지는 거 그렇게 원하잖아. 당신 말 맞따라 파혼 책임이며 임대료 200대는 가게를 위치 안 좋은 곳에 열게 해준 거에 대며 다 갚아야 되지 않겠어? 그거 당신이랑 이혼하는 걸로 책임져 줄게. 나 전화 끊을 테니까 당장 집으로 달려와.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얼른 집에 도착한 저는 그 사이 이미 어딘가에 전화를 걸어뒀고요. 남편도 눈치 기가 막히게 빨라서 택시 타고 아주 날라왔더군요. 제가 얼른 짐 싸라고 재촉하자 남편이 저에게 성질을 냈어요. 다짜고짜 이게 다 무슨 짓이야? 소리 낮춰. 일단 나는 이미 다 정리할 생각이니까 당신 짐은 당신이 알아서 해. 그러면서 안방 옷장부터 확 열어서 옷들을 다 끌어내리고 정말 눈에 뵈는 게 없었어요. 진즉부터 정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날 제가 본 광경과 남편과 했던 통화들은 이혼 확신을 주기에 충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둘이 옥신각신하는 사이 금방 누가 배를 눌렀고요. 전 마침 잘 됐다 싶어 얼른 뛰어나갔어요. 네, 얼른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문을 열었고 그 사이 들어온 곳은 바로 저희 집 부근 부동산 사장님과 젊은 남자 실장이었어요. 누구야? 저 사람들은 설마? 누구긴 누구야. 부동산 사장님 얼굴도 이제 못 알아봐? 나 집 내놓을 거야. 팔 거라고. 당신도 따라다니면서 얘기 잘 들어도. 당신 진짜 그렇게 안 봤는데 적당히 미친 게 아니네. 사람 피 말리는 재주가 있어. 정연이 일 갖고 여기까지 이렇게 끌고 올 거야? 장가를 가놓고도 자기 집 식구들 못 끌어내고 여기까지 끌고 온 게 누군지 머리가 있고 지능이 있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할 수 없고 중요한 건 나랑은 갈라서 자는 거야. 남편은 이쯤 돼서야 제가 괜히 겁을 주려거나 그냥 한 얘기가 아니란 걸 알았어요. 하지만 자존심은 세가지고 그날은 씩씩거리고 가만히 있었지만 저는 이때 친정엄마까지 불러서 이혼 얘기를 공식화했답니다. 엄마와 아빠는 온갖 인상을 쓰고 저희 집을 방문하셨고
남편은 그간 제 뒤에 숨어 있다가 직접 마주하니 아주 시겁했더라고요. 장모님 오셨습니까? 얘기 다 들었고 더 할 말도 없네. 우리 이제 그만하자고. 어? 좋게 헤어졌으면 좋겠어. 혜선이 마음고생한 거 생각하면 애 아빠 지금 다 뒤엎어버린다는 거 내가 얼마나 말리면서 왔는지 모르지? 자네 여동생 대우를 못해줬다고 그렇게 나를 원망했다면서? 참네. 장모님 그게 아니고 저기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처리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웬만하면 곱게 갈라서길 원하네. 그것만 전해둘게. 근데 싫다면 어쩔 수 없어. 소송을 하든지 할 거야. 그건 자네가 알아서 선택하게. 여기서 남편은 합주기가 되어 입을 다물었고 저는 당장 필요한 짐들만 엄마 아빠 차에 실어서 집을 나왔어요. 여지껏 이런 상황을 관전만 하고 있던 어머니 아버님까지 저희 친정에 쫓아와서 항의를 했고 더 큰 싸움이 벌어질 뻔했지만 제가 한마디에서 보냈어요. 본인 딸 파혼한 건 가슴 아파 죽겠고 남의 집 귀한 딸내 재산 일부 빌려다가 가게 열어놓고 손해보고 돈도 한 푼도 안 내고 그러고도 모자라서 그 가정 돈까지 빼가지고 딸내미 시집 보내려고 아주 혈안이 되셨죠? 죄송한데 저도 어머니 딸만큼 귀한 딸이라서요. 여기 더 계시면 저 험한 말 나올 거고 고소도 할 예정이에요. 좋은 말 할 때 그냥 나가세요. 어머니는 여지껏 제가 이렇게까지 대든 적이 없어서 무척 놀라고 질린 얼굴이었고요. 아버님은 저에게 막말을 하려다가 저희 아빠가 뒤따라 나오니 참으시더군요. 아무튼 그 두 노인네는 그렇게 사라졌고 이미 자기들도 자식들 다 망칠 수는 없었는지 이혼은 그럭저럭 마무리됐어요. 남편은 순순히 이혼할 생각은 없고 저를 얼마나 만만히 생각했으면 끝까지 세게 자존심 세우고 버텼어요. 막판에 집 팔기 직전까지 저한테 헛소리를 했답니다. 지금이라도 당신의 생각을 되돌리겠다면 나는 맞출 생각이 있어. 진짜 더럽게 정신 못 차린다. 옥수수알 떨어져 나가듯 정이 아주 후드룩 떨어지네. 더 지저분한 꼴 보지 말고 좋게 끝내자. 그렇게 이혼은 마무리되었고 어머니 아버님도 저희 친정을 찾아왔던 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적극적으로 말리고 이런 거 전혀 없었고요. 그냥 아들 뒤에서 이게 무마되게 기다리고 있더군요. 신우는 더군다나 말이 없다가 지 오빠 이혼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걸 보더니 잽싸게 가게 정리하고 도망가 버렸더군요. 더 늦기 전에 이런 인간들과 4, 50년씩 얼굴 봐가며 살지 않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려고 해요. 비록 결혼은 이상한 인간이랑 했을지언정 알아채고 정리도 잘했으면 그걸로 됐다고 보려고요. 저도 만도 추스리고 하던 일 그대로 이어서 열심히 하려고 해요. 엄마 아빠는 제 기분만 살피지만 전 이제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싫은 인간들은 역시 눈에서 치워줘야 화병이 났더라고요. 그럼 다들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히 계세요. 오늘도 저희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작은 별 라디오였습니다.